어머니, 집 팔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며느리의 달콤한 제안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완벽한 효심인 줄 알았던 그녀의 얼굴 뒤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제가 팔았던 집의 돈으로 그녀는 자신의 노후까지 완벽히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가정부이자 돈줄, 찬밥 신세 시어머니가 되어 뼈아프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저의 마지막 복수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70세가 된 어머님의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머님의 순진하고 헌신적인 모정이 어떻게 두 얼굴을 가진 며느리의 계산적인 속임수에 이용당하고 급기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셨는지, 그리고 어머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을 되찾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최정숙이라는 가명을 쓰시는 7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머니, 집 팔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넓은 집으로 옮겨서 편하게 지내셔야죠. 며느리 선영이의 말은 제 가슴에 따뜻한 온기처럼 스며들었어요. 굽이굽이 살아온 인생길, 이제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죠. 아들 내외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아들 내외에게 건네줬어요. 보태서 더 좋은 집으로 가자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그저 두 팔 벌려 환영했죠. 선영이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손주들도 어머니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처럼요. 저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처분한다는 아쉬움보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훨씬 컸어요. 며느리는 새로 지을 아파트의 평면도를 가져와 보여주면서 제 방은 가장 넓고 햇살이 잘 드는 곳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너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사 당일, 제 짐은 약속과는 달리 구석진 작은 방에 놓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삿짐 센터 직원이 제 짐을 대충 던져놓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죠. 어머니, 급하게 이사 오느라 방이 좀 바뀌었어요. 나중에 자리 잡히면 제일 좋은 방으로 바꿔드릴게요. 선영이의 능글맞은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집이라 정신이 없을 테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러나 나중에라는 말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의 작은 방은 점점 수납용 창고처럼 변해갔고, 저는 점점 이 집안에서 제 자리를 잃어갔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집안의 그 누구도 저의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아침 7시 선영이는 칼같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하셔야죠. 잠에서 덜 깬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할 준비를 했어요. 이미 거실에는 간밤에 아이들이 벗어던진 옷가지와 어질러진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레 청소기를 들고 바닥을 쓸고 닦았죠. 설거지는 물론 아이들 등원 준비, 심지어는 며느리와 아들 옷가지 정리까지 저의 몫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정부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괜찮아, 괜찮아 주문을 걸었죠. 어느 날은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다고 하자 선영이가 옆에서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김치찌개 질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파스타 같은 거 좋아하죠.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선영이가 퇴근하기 전 오늘의 메뉴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신세가 됐어요. 제 입맛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저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밤늦게 몰래 주방에서 찬밥을 데워 먹을 때마다 목이 메었어요. 합가 후 저의 일상은 며느리의 감시 아래 놓였어요. 제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시시콜콜 물었죠. 처음에는 저를 걱정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도를 넘어서는 간섭이 시작됐어요.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선영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어머니, 밖에서 그렇게 돈 쓰시면 안 되죠. 나중에 후회하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왜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들의 무관심이었어요. 제가 힘든 기색을 내비치거나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아들은 항상 제 말을 끊고 피했어요. 엄마, 그냥 선영이 말대로 해. 걔가 다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의 변명은 오히려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죠. 그런데도 선영이는 제 방문을 콱 열고 들어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아프다고 누워만 계시면 어떡해요? 제 몸 상태를 묻기는커녕 제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잔인한 질책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이 넓은 집에서 철저히 혼자였어요. 밤이 되면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밖에서는 환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저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죠. 이 집은 저의 안식처가 아닌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뒤 저는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선영이는 제 옆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서 저의 눈을 사로잡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금매 역세권 소형 아파트, 현금 부자 우대. 제가 팔았던 아파트 단지의 매물 광고였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그 돈을 보태서 더 큰 집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가 잠시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맙소사, 잠금 해제도 되어 있었죠. 마치 진실을 보라는 듯이요. 카톡 대화창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열려 있었어요. 야, 시어머니 돈으로 우리 아파트 평수 늘렸잖아. 남은 돈으로 소형 아파트 하나 사서 월세 돌릴까봐. 노후 준비도 이걸로 끝내야지.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 나를 철저히 속였구나.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녀의 개인적인 노후를 위해 철저히 유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선영이의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녀의 표정은 마치 제가 도둑이라도 되냥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의 모정은 철저히 이용당했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며느리의 냉소적인 미소와 아들의 무관심한 얼굴이 아른거렸죠. 지난 시간 동안 며느리의 갑질과 아들의 무관심 속에서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제 자신을 되찾고 제 행복을 찾아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선영이가 아이들을 등원시킨 후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몇 개의 옷가지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첩 몇 장이 전부였어요.
미련 없이 떠나기로 마음먹으니 짐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 거실 탁자에 한 장의 편지를 남겼어요. 선영아, 내 덕분에 지난 시간 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구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부디 내 욕심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 없이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텅 빈 집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해방감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삶을 시작할 거예요. 아들 내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저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길.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는 과거의 저처럼 나약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아들 내외에게서 온 무수한 연락들을 차단하고 작은 임대 아파트를 얻어 홀로 서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얼굴이 환해졌다며 저를 반겼어요. 그들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죠. 얼마 후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 선영이가 난리예요. 엄마가 나가버려서 집안이 엉망이라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저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는 너희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 거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떠난 후 며느리는 밀려드는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그대로 그녀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였죠.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았던 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배신과 아들의 무관심이 저에게 가져다준 아픔을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어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집에서 찬밥 신세로 살지 않아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만의 보금자리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제가 지켜야 할 삶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궈낼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묵묵히 참고 견뎌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